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대통령님께 보고하였습니다. RE100 산단은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정책실에서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최우선적인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저의 첫 브리핑 주제로 삼은 것은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님의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큽니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국가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한쪽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남아돌아 버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옮기려면 송전망이 대대적으로 확충돼야 하는데 이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 산단의 기본 컨셉입니다. 즉 RE100 산단을 통해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우대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 지도의 재편은 단순한 나눠주기가 아니라 지역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RE100 산단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RE100 산단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 마련 등 과감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산업부가 중심이 되어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오늘 보고드린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RE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일석삼조 이상의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안정적 RE100 달성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고 지역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지렛대로 첨단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산지소, 즉 지역의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송전망 인프라 구축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RE100 산단 조성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과정 중 하나입니다. 정책실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굵직한 사안들을 하나씩 챙겨갈 생각입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되었던 호남 지역 전력 개통 문제 해소 방안도 보고되었습니다. 개통만 선점하고 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가려내는 방안 등을 통해 100일 내에 추가 접속 물량을 1기가까지 늘리고 연말까지는 총 2.3기가까지 개통 접속 물량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단기 대책과 함께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 인프라 중 하나인 전력망, 즉 그리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산형 전력망, HVDC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K그리드 혁신 방안도 조만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안건을 보고 드렸을 때 대통령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몇 가지 포인트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로 검토를 해달라. 해당 지역입니다. RE100 산단에 대해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에. 두 번째, 교육 정주 여건을 더욱더 파격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하라. 세 번째,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하는 안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지산지소라고 그랬죠. 현지 생산하는 쪽에서 바로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송배전망 건설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비용까지를 포함하여 아리백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지금 당초 저희가 검토한 할인 혜택을 저희가 1차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달라 이런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일 김유성이고요. 일단은 그 산단 관련해서 국가산업단지냐 그렇지 않느냐도 많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좀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산단입니다. 국가산단입니까? 예. 예. 그리고 산단 조성 관련돼서 혹시 후보지로 좀 지목이 된 게 혹시 있을런지, 예를 들면 새만금이라던가 호남 지역에도 여러 가지 산단 후보 지역이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좀 뭔가 좀 안이 좀 있을까 좀 여쭤봅니다. 이 법은 이제 기본 특별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 요건이 아리백을 여기 입주하는 기업들은 아리백을 100%다 충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남권이 자연스러운 후보로 떠오를 거고, 울산 같이 풍력, 보유시 풍력 같이 이렇게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현재 지금 거기에 재생 에너지가 많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 그 서남권, 그 다음에 울산 이런 정도가 아리백 이번 그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은 산단의 기본 유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드신 것 같은데 먼저 드셨나요? 네, 한국경제TV 전범준입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뭐 조성 후보지들을 구체적으로 다 열거해 줄 수는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산단의 규모가 좀 공개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산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에너지도 중요하고 입주사들을 받아야 하지만 뭐 도로, 철도, 항만 이런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성도 동시에 계획되는지, 이건 좀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타임 스케일로 이루어지는지가 좀 저희가 큰 그림을 알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인 결국 장기 목표를 가지고 한 지역을 선정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AI 시대고 전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질 좋은 전기를, 그것도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내가 대규모로 이제 에너지를 필요한 그런 데이터 센터랄지 여러 가지 그런 전기를 많이 쓰는 미래 산업들이 있는데, 내가 그럼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게 입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걸 기초로, 그런데 그게 이제 보장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본인들은 이제 투자 결정을 하려는데 종업원들이 올 것이냐, 그러면 협력업체가 올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결국 이제 교육 요건, 정주 요건 이런 게 이제, 특히 외국에서 누가 우수 인재가 하면은 외국인 학교 같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 그 입주 기업에 대한 전력 요금을 파격적으로 할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두 번째, 지금도 지역 기회 특구 같은 그런 우리 제한된 뭐 분산형 에너지 특구 이런 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 파격적인 지역이나 입지나 그런 그 교육이나 이런 지원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거고,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인프라, 철도라든지 항만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건 또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저희가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 그런 이렇게 여기저기 저희 공약들을 지역 이 균형 발전이나 측면에서 이 에너지 신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그런 공약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그런 방안으로 특별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참 이게 아까 제가 기회를 못 드렸으니까.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간헐성 때문에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이 심해지는데요. 지방에 짓더라도 어쨌든 송배전망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계통 불안정성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풍력의 발전 단가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지만 원전보다는 여전히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오르게 되면 제조업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발전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면 전력계통 불안정성은 또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고 산업부는 이보다 훨씬 더 우리 이제 정책실하고 검토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기본 방향을 브리핑해 드릴 때까지는 많은 연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훨씬 더 상세한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질문 주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뭐 아시겠지만 ES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ESS를 상당히 대규모로 ESS를 병행 투자를 해서 여기에 발전된 재생에너지에 우리가 이렇게 인가를 하고 잠재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 잠재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를 확보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 말씀하신 간헐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ESS를 굉장히 대규모로 확대를 해서 한 몇 년간에 아까 말한 그 간헐성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그 송배전망이 앞으로 이 전기화 시대잖아요. AI라는 게 기존보다 훨씬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선항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전력망을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 맞게 재설계할 수 있느냐, 이런 훨씬 더 큰 과제죠. 그래서 그 송배전망 문제, 그 문제도 저희가 지금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장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지역적인 국지적인 문제도 해결할 거고 ESS도 나올 거고 HVDC 같이 이 근간되는 해저 이런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5년, 10년에 해당하는 문제도 정면으로 저희가 지금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분야는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 지역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한 30~40%가 생산되는 지역에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ESS라지 포함해서, 그리고 사실 또 ESS라는 것이 그렇게 저희가 그런 방안을 만들면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산업의 캐즘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산업정책적인 측면까지 감안해서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자신이 없습니다. 누구를 해드려야 될지. 한 두 분만 더 하시고요. 한번 하시죠. 예, 한 분도 안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님.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우선은 좀 전에 뭐 기자 질문이 있긴 했는데 타임 스케줄을 물어봤는데 답이 없었어서요. 몇 년까지 몇 곳을 만든다는 구체적 플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에너지 산단에 대해서요. 네, 아리백 산단에 대해서. 아리백 산단은 법은 정기국회 통과시킬 거고요. 이 법은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법은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이고, 법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해당 지자체들이 지금 뭐 글로벌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하고 입주 계속 유치 노력을 하고 있고, 지번에 울산에 뭐 그 AWS가 갔습니다마는 잠재적으로 그런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몰려 있는 데를 후보로 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재화 되려면 아까 말한 이런 그 장기적인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고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저는 그러면은 아주 거대한 그런 그 글로벌 데이터 센터 그런 쪽이 입지를 정하는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모빌리티든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그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도 입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법 올해 통과하고 내년 입지를 이제 기업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입지를 선택하는 노력들을 지자체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거고, 그래서 뭐 내년부터는 큰 어떤 그 해당 지역에 아주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을 저희는 희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제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다 다시 질문이 끊겼는데 예. 이어서 질문을 드린다면 그 또 에너지 신도시 조금 전 브리핑에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비전으로 언급은 해주셨는데 예. 에너지 신도시라는 게 좀 어떤 개념인지 아리백 그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인 건지 조금 좀 풀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주 그 앵커가 되는 기업들, 거대 기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뭐 글로벌 기업이면 지난번 아마존 같은 기업이면 더 좋겠고,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굉장히 큰 기업이 복수가 해당 지역에 입주를 하면 그 앵커 그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업들이 입주를 할 텐데 저희는 이 특성화된 쪽이 아까 말한 에너지 쪽, 에너지 전환이나 전기화나 뭐 미래 그런 그 AI나 풍력만 하더라도 그 이제 풍력을 지금 신안이나 이런 쪽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풍력을 우리가 이제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 집적 단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만드는 그런 배후 도시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그런 쪽과 연관된 기업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예, 제일 앞에 앉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간헐성 OBS 최한성이고요. 아까 간헐성 말씀하실 때 예, 그 대책으로 ESS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 아직까지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저장 용량 또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뭐 이거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때 백업할 수 있는 전원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MS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뭐 수소, 원자력 그리고 CCUS 같은 예, 그런 발전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관련 정책은 지금 마련하고 계신지 다시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백업할 그런 정책은 갖고 계신지 일단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재생에너지에만 일단은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현재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날씨 폭염 같은 거 있으면은 당장에 이제 전기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 발전량에 대해서 그 소비량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을 갖게 돼 있는데요. 향후 5년간 추진할 그런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 보관들 갖고 계신지 예, 일단은 또 말씀 여쭤보고 싶고요. 전력망에 관련해서도 예, 워낙에 뵙기 힘들어 갖고 예. 그 에너지 고속도로가 예, 대통령님 주요 공약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워낙에 예, 개통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서남해 안에서 지금 발전을 많이 해도 예, 개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서 이제 하고 있는 화력 발전 같은 거 간발을 하든가 아니면은 현장에서 아예 발전기를 세우기 때문에 다시 돌릴 때 생기는 설비에 대한 부하 같은 것들 그런 부담도 지금 현재 지고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실 건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뭐 산업부 1차관, 2차관, 뭐 1차관이 지금 이런 뭐 법을 기초로 하고 2차관이 에너지 쪽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새로 임명되신 1차관, 2차관님들 제가 제일 자주 보는 차관님들이고요. 그런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을 제가 다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한전도 우리 이제 산업비서관 그다음에 기후에너지 비서관이 이제 양쪽에서 공히 이 주제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ESS 뭐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라서 뭐 지적하신 문제 다 인지를 하고 있고 해결 방안을 찾고 있고요. 또 우리 또 이유진 비서관이 또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그 이렇게 대학이랄지 기업별로 각자가 자족형 그런 그리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제안들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ESS에서 한꺼번에 그 지역을 할 수도 있고 많이 쓰는 그 특화 그 에너지 수요처별로 거기에 맞는 특화형 마이크로그리드 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다른 나라 뭐 사례들도 연구해서 그 호남이나 이런 지역의 마이크로그리드를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서 그 방안도 같이 보고 있고요. HVDC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K그리드라는 것이 우리 동해안에서 오는 문제부터 시작해 뭐 여기 태백준력 넘어가는 문제, 여기 호남이나 충청에서 수도권 가는 문제들이 다 각각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거든요. 기존 망을 저희가 업그레이드하는 문제, 그다음에 새로 해저로 까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규모 자체도 크고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꽤 사실 무거운 문제이고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뭐 한전의 역할도 지금보다 더 커져야 되고 아니면 더 전문화되고 그런 영역이 있어서 저희가 K그리드라고 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게 돼야 또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이런 목표나 이런 걸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좀 미뤄놓은 부분이 있죠. 너무 어려워서. 근데 더 이상 미뤄놓을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주제야말로 그 부처 개별 부처 문제가 아니고 정책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 관련된 부처 아니면 공기업하고 협업해야 되는 문제고 필요하면 또 저희가 제도 계획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K그리드 문제는 일단은 매우 그 우리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역으로 보면은
모든 나라한테 다 닥친 문제입니다. 그리드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을 찾고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지역발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했지만 이 문제를 저희가 희망적으로 보면 해결을 잘한다 그러면 이 하나도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도 우리나라 하나의 전략 산업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비전까지 가지고 저희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예, 에너지 믹스는 이제 뭐 신정부의 장관님들이 이제 다음 주면 인청 마치고 각자 이제 자기 업무를 파악해 가실 텐데 장관님들이 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파악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그런 본인만의 그런 액션 플랜을 만들지 않겠어요? 부처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우리가 참 도전적인 과제죠. 제조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래도 꼭 우리가 해야 될 문제고 방안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왔으니까 간사단 7월 중순에 간사단 지금 점심도 해놨고요. 순차적으로 점심 기회도 뵙고 기회 되면 저희 이런 보고드릴 안건 있으면 마련해서 브리핑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